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거듭제곱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마치 3을 여러 번 더하는 게 귀찮아서 곱하기라는 연산자가 개발이 된 것처럼 곱하는 걸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거듭제곱 표현식, 그러니까 지수와 미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a를 n번 곱했다. 어,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줘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수 법칙인데,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내용을 중학교 때처럼 줄줄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좀 집중할 것은 그, 그 변역에 따라서 그 지수 법칙이 이제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제 요거를 이제 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배우는 게 제곱근이라는 키워드를 배우죠. 제곱근. 음.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지수 법칙을 이용한 거듭제곱이 어떤 a를 n승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가 관심이었다면 제곱근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x를 어떤 x가 그 a가 되기 위해서 몇 번을 제곱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잖아. 얘를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x는 a의 n 제곱근이다. 이 식을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x를 직역하면은 n 제곱하면 a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방정식의 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방정식의 관점에서도 요식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제 변역을 강조할 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몇 승을 하는 거는 크게 제약이 없어요. 내가 3을 뭐 마이너스 2분의 7승을 하건 몇 승을 하는 건 큰 제약이 없는데, 이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 n을 이제 2 이상의 정수에서만 생각한다는 제약을 둡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좀 생각을 이제 해볼 거고요. 어, 그러니까 지수 법칙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쉬운 건 간단히 넘어가면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추가로 더 곱하면은 지수끼리 덧셈이 되는 거랑 추가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은 지수끼리 곱셈이 되는 거랑 분배 법칙과 비슷하게 여기 곱하기가 있을 때 각각의 n승을 하는 거랑 얘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나누기는 뺄셈이 되는 거. 자, 여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인데 음,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 제곱근과 관련해서 내가 한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2 이상의 정수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3분의 1승을 해서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뭐 3분의 1 제곱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제곱근은 2 이상의 정수 제곱근. 그러니까 1은 왜 배제했을까요? 1 제곱근은 좀 의미가 없잖아. 1승에서 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1은 이제 의미가 없어서 제외가 된 거고 0이랑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제곱근은 그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인데 어, 일단은 이게 왜 없는 건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제곱근에 관심을 두는 거기 때문에 걔를 x로 놔볼게요.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x를 3승해서 8이 나오는 이러한 방정식을 의미하죠. 자, 얘를 읽는 방법은 x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x 3승은 8을 만족하는 방정식 s의 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그런 수 x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정리 들어갑니다. 세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요, 제곱근의 수가 3개입니다. 총 3개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x의 n승이 a일 때 제곱근의 수는 무조건 이제 n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복소수 범위 내에서요. 복소수.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는 몇 개고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제곱근이 몇 개고. 그러니까 여기가 n승이면 무조건 그 제곱근의 개수는 n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정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다면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제 제곱근이 몇 개인가 요건데 요거는 표로 그냥 정리해주면 간단합니다. 자, 지금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있죠. N이 홀수인 경우하고 짝수인 경우. 그러니까 3승이든 4승이든 5승이든 6승이든 7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제곱근의 결과, 아니 그 어떤 거의 제곱근, 그 제곱근의 소유자, 그 녀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수인 경우에는 실수 범위 내에서의 제곱근의 개수는 그 플러스 1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플러스 3에 대한 제곱근은 그 플러스 3과 관련된 하나가 나오고요. 얘는 같은 부호 1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몰빵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연습을 해보시면은, 저 여기 보기 2번을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이제 홀수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양수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홀수이면서 양수인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1개죠? 네, 그렇습니다. 실수 범위 내에서는 x는 이 1개 나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홀수 범위, 짝수 범위 내에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허수 범위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그냥 n제곱근이면 그 n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 테이블만 좀 잘 숙지해 주시면 돼요. 홀수 제곱근일 때는 각 부호, A의 부호를 따라서 한 개씩만 나오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의 몰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의 4제곱근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얘를 짝수만 보시면 되고요. 얘를 양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 몰빵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이 9페이지 아래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실제로 실수 범위라는 걸 명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로 사람을 낚아버리기 때문에 어, 잘 보셔야 돼요. 질문 그 발문을. 자, 실수인 걸 고르라고 했죠? 그럼 아까 그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수 범위 내에서 몇 개 있고 허수 범위 내에서 몇 개 있고 이렇게 각각 다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수수를 배웠기 때문이죠. 자, 10의 제곱근이니까 짝수고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27의 세제곱근이니까 여기 같은 부호의 하나 마이너스 8 같은 부호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실수인 거 말고 다 구하라. 그러니까 실수에서만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허수까지 다 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방정식을 수립을 하셔갖고요. 그게 포인트고. 4번에 이거.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근은 이제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여기는 4번 표를 보시죠. 자, 그래서 어, 지금 m하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곱근이 뭐 3분의 1 제곱근, 4분의 1 제곱근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룰 제곱근은 2 이상의 정수에서만 다룰 것이다. 음. 그래서 a의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뒤에서 이제 후술하겠지만 지수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n제곱근으로 이렇게 묶여서 a, b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A, B는 다 이제 양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루트를 이제 분모 분자에서도 합쳐줄 수 있고, 그 두 번째가 이 교환 법칙으로, 교환 법칙 저희 4번이고요. 요거를 m이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네를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제곱근 기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 허용이 되면은 이 루트라는 기호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1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루트 안에 여기 몇 제곱근이 쓰여지게 되는데 저 녀석이 기본적으로 2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런 게 위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 틀린 케이스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제곱근의 정의가 안 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일단 그 지수 법칙이 양수에서만 좀 정의가 되어 있어. 양수에서.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그것도 이제 마플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 법칙대로라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그 팩트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요건 성립이 되는데요? 요거는 뭐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라고 무조건 다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양수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성립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세운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변역별로 일단 그 다음에 그 저기 지수의 확장이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 거기서 잘 구분을 해서 볼 건데.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루트를 처음 배웠을 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수학상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방금 했던 거 저거 하고, 이렇게 나누기에서는 분모에만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 한 지분으로 합쳐 오케이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와, 이런 규칙이 있었죠.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지냐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i로 빼내주게 되시면은 위아래 i를 곱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둘 다 양수니까 편안하게 저기 뒤수 법칙으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잖아요. 이 i를 다시 넣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쟤네는 이제 그 i로 빼내서 어, i를 왜 빼내요? 이렇게 빼내서 다 양수가 되게끔 맞춰준 거예요. 지수 법칙 쓰고 싶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규칙이 생겨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 기호가 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어, 물론 뒤에 가면 얘네들을 이제 지수의 유리수 표현으로 그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요. 하나를 묶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제곱분을 묶어주시면은 얘는 3의 3승, 3의 1승이니까 3의 4승 이렇게 돼서 얘네 약분이 되니까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2가 생략이 된 거죠. 2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개 곱하면 여기 8이 되니까 250은 2의 8승이죠. 또 약분해 주시면 2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얘도 3이니까 3으로 이렇게 묶어서 합쳐줄 수 있고요. 쟤는 2 곱하기 2니까 저기 4고, 자, 이제 5번 같은 케이스 해보면 4고 3의 4승이니까 3으로 나오고요. 2의 6승이고 6이니까 2로 나와서 6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음, 결국에는 저 근거가 지수 법칙인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하고 6번까지 같이 해보면요. 네. 아까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밖에 있는 걸 여기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얘가 양수일 때, 그쵸? 얘하고 얘하고 약분 가능하니까 여기는 이제 사라지고 여기 2승이 남아서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 3으로 약분해 주시면 여기 3이고 여기 5의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 2로 약분해 주시면 여기 3이고 5의 1승이 나와서 하나를 합쳐줄 수 있으니까 5의 3승이 돼서 5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성질이 저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좀 해볼게요. 요거 이제 풀기 전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수의 확장. 지금 일단 우리가 배운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그 제곱근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n제곱근이면 무조건 n개다.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그 표를 기억하라. 이렇게 두 문장 요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수 법칙을 좀 디테일하게 배웠는데요. 변역을 좀 조심해서 보자고 했죠. 밑이 이제 양수일 때에 대해서 그 우리 지수 법칙을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지수가 앞에서 그 지수 법칙의 변역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연수 mn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야, 지수 법칙. 지수가 이제 음수. 그러니까 결국에 거듭제곱 표현식이 구성하는 게 밑과 지수인데 방금 이제 상현이가 질문 줬던 거는 선생님 밑이 음수일 때는 성립이 안 돼요라는 질문을 줬던 거고 그거는 그거에 걸맞는 그러니까 결국에 양수로 변환해서 지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음수는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모 그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서 m하고 n이 이제 자연수인 경우만 다뤘으니 그걸 좀 확장해 보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얘가 이제 0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음수가 되는 경우를 이제 차례로 이 두 번째 소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0이 아닌 애들의 영승에 대해서는 이제 1로 정의가 되죠. 저게 왜 영승이 1이 됐는지에 대해서 영승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자, 지수가 0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영승이 1이 되는 이유는요. 기존의 지수 법칙이랑 말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뭐냐면은 a의 제곱이랑 a의 제곱이 있어요. 자, a는 밑이 일단 저기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0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 똑같은 거 나눴으니까 결과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 지수 법칙에 따르면 똑같은 거 2 빼기 2가 돼야 되니까 영승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스토리 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 영승은 1로 하자 이제 이렇게 준 거거든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는데 저 전제 조건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0일 때는 이 전제 조건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를 이제 음수까지 확장시킬 때는 또 이제 필수가 되는 변역이 A하고 그 B가 저기 0이 아니고 양수, 심지어 그걸 넘어서 양수인 이런 게 또 필수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자, 이제 요거 얘기를 더 해보고 요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 보면은 A가 0인 경우가 왜 안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분모가 0인 거를 수학에서는 정의할 수 없는 가장 극혐하기 때문이 그 이유가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아래에 이제 주의 요 녀석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A가 0인 걸 허용했을 경우에 이런 걸 나눴을 때 뒤에 있는 녀석이 분모로 가게 되죠. 얘는 지수 법칙에 근거를 하면 0의 영승이죠. 0의 영승이 정의되지가 않는 이유, 0의 영승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 못해요. 그 이유가 이 경우에서 얘가 분모로 가게 되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뭐야, 이거 정의하지 마, 냅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0의 영승은 정의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이게 A가 0일 때 그 마이너스가 정의되지 않는 이유도 이 마이너스가 이제 0을 분모로 보내기 때문에 정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지수가 이제 양의 정수일 때 그러니까 n이 양의 정수일 때는 이제 0을 거듭 제곱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0을 3번 곱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0인데. 근데 이제 저 지수를 확장해서 양의 정수 즉 말고 0이나 음수로 갈 때는 이런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A하고 B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 왼절? 언제? 그 지수를 0이나 음수로 확장했을 때는 절대로 저 밑이 0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그 포인트만 짚으시면 돼요.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A, B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걸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가 초딩 때 자연수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중1 때 0이랑 저기 음의 정수 배워갖고 정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정수랑 저기 정아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워서 유리수를 배우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수라는 단어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처음에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만 다뤘습니다. 밑이 양수일 때에 대해서만요. 이렇게요. 사실 근데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그 그게 뭐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 법칙을 다뤘고요. 그 밑이 자연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연수.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그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까지 이제 되는 건 어떠겠니라고 확장을 했고, 그때는 이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게 A도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B도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도 포함이 되니까 지금 이게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어, 이거는 이제 지수 법칙에서의 내용이고요. 지수 법칙, 지수 법칙과 이제 지수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는 걸 못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랑은 좀 구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수 법칙은 우리 여기에서만 얘기를 하자 이거였고요. 네, 그걸 잘못 데려온 거고. 그냥 거듭적으로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 1을 삼승하는 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밑에 제약이 없었어요. 0을 또 3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밑은 자유로웠어요. 자유. 그랬다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이제 요건데, 너네가 만약에 지수로서 0이나 음의 정수를 확장하고 싶니? 그렇다면 너네의 자유를 좀 반납해. 밑이 0이거나 0이어선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이죠. 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할까요? 너네가 지수를 만약에 유리수까지 확장시키고 싶니? 그렇다면 너네 음수도 반납해. 이때까지는 음수가 괜찮았거든. 네, 음수를 반납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요거예요. 이건 지수 법칙이랑 구분이 되는 내용이에요. 거듭적으로 표현할 때.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가 1번, 이제 2번, 이제 3번이 되는 건데요. 하나씩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1번. 그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그러니까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 갈 때는, 아내가 뭐 마이너스 2승 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 될 거 없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3승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어요. 네. 자율은 표현이, 그, 밑이 이때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네.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요. 근데 지수가 이제 0이거나 음의 정수가 될 때는, 자, 실수 범위 내에서, 자, 실수 범위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밑이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마이너스 2승. 너 지수를 이제 음수도 쓸 생각이야? 그럼 밑은 0이 되면 안 돼. 너 지수를 0도 쓸 생각이야? 밑이 0이 되면 안 돼. 하는 게 이제 이런 자유가 제약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이제 학생들도 되게 모호해야 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거든요. 너 지수로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같은 거 쓰고 싶니? 그럼 여기다가 절대로 양수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0은 당연히 방금 말한 이유로 안 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이런 거 불가능한 숫자. 왠지 봐볼게. 우리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로 써도 전혀 동치가 위배되지 않죠?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분의 1에도 같은 동치가 위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수법칙으로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9가 돼버리죠. 지수법칙으로 이거 또 따르게 하게 되면 뭐 이게 이제 요것만 가장 아래 케이스 페이지 3만 뜯어와 볼게요. 페이지 3가 뭐였냐면은 너 지금 지수를 정아유까지 확장시키고 싶니? 그러면은 밑을 반드시 양수만 써야 돼.
라는 페이즈 3였습니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뭐 2분의 3승일 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수의 유리수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불가능한 거지. 아니 저기 뭐 양수라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이라면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 규칙을 잘 지켰어요. 양수인 거 썼잖아요. 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불가능, 이런 거 그 분모가 0인 것처럼 쓰면 안 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리고 얘를 또 옳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각각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 두 개가 아주 상징적이고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얘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마이너스 거듭 제곱은 뭐 역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역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통용하는 동치라는 거에서 이거를 위아래 통분을 해서 4분의 6승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은 그 마이너스 3에 3승을 한 다음에 뭐 2분의 1승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실수범위, 안에가 음수니까 실수범위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주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분의 6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을 6승을 하고 4분의 1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양수로 또 바뀌어서 또 값이 나와버리죠? 일률성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다 동치를 사용한 게 맞는데, 뭐야?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너가 지수를, 그래, 그동안 자연수만 써서 답답했지? 0도 쓰고 음의 정수도 써. 대신에 저기 밑이 0이면 안 돼. 라는 게 페이지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 지수로 이렇게 유리수를 써도 괜찮아. 근데 유리수를 쓰고 싶으면 밑은 반드시 양수일 때만 정의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혼란 때문에. 그럼 오케이, 얘는 가능하죠? 오케이, 네 말대로 양수를 썼어. 여기 정하유 나왔어. 근데 얘를 표현했을 때 이제 루트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조심할 점이 있었죠.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2 이상의 자연수만 되다 보니까 여기 뭐 2제곱근을 쓰면 좋은데,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삐삐삐삐삐 이렇게, 이런 표현 자체는 잘못된 거고, 오로지 여기가 양의 정수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는 얘를 주는 이 표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숫자가 이제 제곱근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장 처음에 짚었던 포인트가 그거죠. 우리 제곱근에 대해서는 그 3분의 1 제곱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3분의 1 제곱근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곱근은 우리 2 이상의 그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 같은 말이죠. 2 이상의 정수로만 표현을 하자라는 그 규칙. 그게 포인트다. 네, 그래서 오늘 말할 주요 포인트를 말했고,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확인만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에 대한 물음이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자,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실수라고 한정 짓지 않았어요. 자, 조심.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이제 마이너스 2이다. 81의 4제곱근은 3이다. 다 뭔가 겉으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명제를 배웠잖아요? 뒤에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그 x3승은 마이너스 8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무런 말이 없었으니까 복소수 범위 내어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3개가 존재하는데 1개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같은 이유죠. 3이 81의 4제곱근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 있다. 자, 실수인 것으로 한정지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4제곱근 짝수니까, 짝수는 플러스의 몰빵이니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번이 이게 이제 제곱근 낚시인데, 제곱근 낚시예요. 어떤 낚시냐면은, 자, 루트 81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81에 꽂혀서 81의 루트, 제곱근을 구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의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9 실제로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아니죠. 루트 81이 일단 뭐야? 9잖아.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이런 식으로 제곱근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81이 아니라 실제로 9이기 때문에 9의 제곱근을 구하시는 건데, 루트 81의 제곱근은
제곱근을 구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 제곱근, 81의 제곱근,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곱근 낚시. 어,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얘는 실제로 이제 9라는 숫자고, 9의 4제곱근은 짝수라는 거에 꽂히시면 되고요. 짝수, 양수, 두 개 몰빵, 이렇게. 실수인 것은 이란 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제곱근의 범위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거가 디폴트고 실수라고 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제곱과 관련된 포인트죠. 네, 저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2x2로 가겠습니다. 2x2가 뭔 말이냐면은 내가 두 문제를 풀면은 아래에서 이제 그 두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 요거 계산하는 거 해볼 건데, 자, 나중에 가서는 요걸 이제 분수 형태로 바꾸면 더 쉬운 계산이 가능하지만, 자, 보시면은, 자, 얘 어떻게 하면 되죠? 요렇게 약분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저도 실수하기 좋은데, A 3승. 그러니까 이게 A의 3승, A의 6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또 실수할까봐. 여기를 6으로 만들어주면은, 여기 A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걸 하나로 합쳐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6에 A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여기 2랑 곱해서 A의 10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약분을 시켜줬으면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저것도 3하고 6이 곱해진 게 아닙니다. 지수법칙입니다. 근거가. 이것도 여기다 4승, 여기다 4승 해주시면은 한 집으로 합쳐줄 수 있죠. 이렇게. 한 집으로 합쳐주고 A의 3승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똑같으니까 12로 똑같으니까 12로 합쳐주면은 A 제곱분의 이제 1이 돼서요. 어, 여기 2로 나눠주면은 거듭 제곱끼리 나눠줄 수가 있죠. 이렇게 A분의 1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다 지워져서 1이 나온다네. 그래.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12A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6A 이렇게 나오죠.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A 6A 이게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지워져서 1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2번. 자, 이것도 이제 3의 거듭제곱들 모양새로 이제 보이는데, 자, 요거는 3의 30승이죠. 요거는 3의 20승이고요. 자, 요거 3의 12승이고 3의 22승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3의 20승으로 묶어주고 얘는 3의 12승으로 묶어주면 3의 10승 플러스 1, 여기도 3의 10승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얘가 3의 8승이겠죠. 여기가 4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2니까 9 이렇게 나오죠. 자, 약분되면 이 제곱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9. 이 계산은 이제 애매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제곱근의 계산. 자, 이것도 이 상태로. 자, 이거 하면은 이제 A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A의 3회. A의 3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하면은 6의 A, 그 다음에 얘는 3, 2 곱하면은 12A 이렇게 나와서요. 이거는 루트 안에 넣어줘도 되겠고요. 이렇게.
루트 안에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를 제곱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고 제곱한 거 또 제곱하니까 가장 안쪽에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4승, 2승, 1승이니까 7승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 2, 3이니까 여기 10이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루트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볼게요. 혼자 또 따로 봐보세요. 3번은 이제 문제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 y는 n, 그러니까 저기 2차식이 마이너스 2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런 녀석인데, 어떤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이 되는 그 x좌표, 그것을 이제 an이라고 할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2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깨작질을 해보면, 여기 2라고 해보면 그 2랑 이렇게 만나는 그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두 점의 좌표를 이제 A2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A2가 이제 두 개의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그 A2가 갔는데 이 값과 이 값에서 n이 2일 때잖아. 이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AN의 값을 구하고 그 녀석의 n 제곱근의 개수를 또 이제 라지 F냐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겹겹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복잡한데, 어차피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 정의니까 F2는 빵이 되겠죠? 네, 빵이 됩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3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양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는 계속 음수로 깊어지겠죠? 그 경우를 봐볼게요. 그래서 그 개수를 이제 어떻게 셀 건지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x가 0일 때를 이제 세는 게 포인트죠. 여기가 이제 4일 때입니다. 4 전까지는 둘 다 음수고요. 3일 때는 어떤가요? 3일 때는 이렇게 둘 다 나오게 될 거고, 해 제곱근은 각각 한 개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보다 큰 쪽,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는 거네요. 한쪽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개가 나오겠죠. F3가 한 개인 거.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F4는 저기 그 제곱근의 결과, 그러니까 x의 n승이 a일 때 그 a가 이제 0인 거니까 무조건 따질 것도 없이, 홀짝 따질 것도 없이 한 개예요. 이게 범위 포인트고. A5는 F5는 자, 이거 몇 개죠? 한 개죠.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 5잖아. 그 홀수니까 그 이제 n제곱근, 그 제곱근에 대한 그 n제곱근이 홀수면은 무조건 한 개였죠. 그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부호를 안 보고 플러스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포 이후로 누가 플러스야? a가 이제 양수잖아요. 그래서 n이 짝수면 두 개, 홀수면 한 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음수여도 한 개, 음수 한 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 표가 잘 정리가 돼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어떤 이런 겹겹이 정의가 돼 있는 이런 꼴에 너무 주눅들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가 이제 어디까지 가니? 그래서 20까지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다 항상 양수기 때문에 1, 1 시작해서 네, 이렇게 1, 2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 6부터 1, 2, 1,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거 개수를 잘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부터 시작해서 20까지 16개로 딱 짝이 맞는데요. 한 쌍당 3씩 나오는 거니까 8쌍이 있잖아요. 한 쌍당 3씩 나오니까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짝꿍 없는 이 두 개 더해주시면 26 이렇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는 요령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자, 영상 녹화 떴으니까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발전 6번도 네. 한번 읽어볼 시간만. 6번은 그냥 저 거듭 제곱 계산하는 건데요. 저거의 근사값을 찾아서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이것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잘 정리해 주시는 게 관건인데, 이렇게 앞에 거듭 제곱근이 있을 때는 여기 숫자를 똑같이 맞춰서 집을 한 지붕으로 합쳐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6으로 맞춰주시면은 여기 4의 제곱인데 4의 4승이 되는 거 이해되셨죠? 제곱해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은 4의 6, 6, 으로 여기 집 하나로 합쳐주세요.
4의 5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승이랑 저기 밖에 있는 2승이랑 해서 여기 12승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 이제 2의 10승 이렇게 되고요. 그거의 3인데 우리 지금 이 법칙에서 이 3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도 됐었었죠? 이렇게 들어가도 됐었죠? 그래서 여기 3하고 4, 그 다음에 요거 2하고 5 이렇게 되죠. 2니까 표시 안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네. 요거는 루트 32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루트 32는 그거보다 직전에 작은 제곱수 누구예요? 66에 36이니까 5, 25죠. 그러니까 5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자연수가 되겠다. 이렇게. 자, 요 녀석도 요 거듭제곱 계산도 그 주어진 법칙을 이용해서 또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곱근을 들어갈 때 3제곱근 안에 들어가려면 얘가 3승에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혹은 그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아니면은 저기 2 앞에다 굳이 2를 만들어줘서 여기 8 이렇게 내가 너하고 똑같이 세제곱근의 운명을 함께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말인데요 결국에 그걸 추격한 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8로 들어가시면 32죠. 32는 2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승이죠? 아니 몇 승이래. 몇 제곱근이죠?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나오고요. 저기는 3을 안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니까 생략 가능하죠? 또 루트 30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거. 66에 36이죠? 그래서 6입니다.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자, 6번에 2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음. 자, 이거를 이제 이 거듭제곱 그러니까 제곱근 기호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 여기 있는 2를 3제곱근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 안에 넣을 때 제곱을 했던 것처럼 3제곱근 안에 넣을 때는 3제곱을 해서 8로 들어가게 되면 32. 32는 2의 5승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3제곱근 남게 되고 여기 2제곱근 남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3 곱하기 2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 루트 안쪽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5, 3, 15. 이게 이제 여기가 양수일 때 편안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3, 2, 6, 3, 5, 15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32. 한번 저기 해보시고요. 직접. 자, 그러면은 저기 페이지 18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그래서 방금은 거듭제곱근 그 기호를 이용한 표현이었는데 그거는 사실상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내가 이제 변역을 조심하라고 했죠?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했기 때문에 칼같이 양수만 쓰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음수가 나왔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속이 그러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약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16분의 9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니까 마이너스 승은 역수겠고요. 2분의 1 승은 저기 루트니까 답이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지수법칙. 자, 이건 이제 지수법칙계의 분배법칙이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네. 그래서 요거 루트끼리도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9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3의 루트 2승이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실까요? 네네. 그 다음에 요거 곱하시면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3, 3 약분돼서 3의 루트 2승. 그러니까 3의 루트 2승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음.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이거 3의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주면은 3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이건 2의 3승이니까 2고요. 이거는 이제 3의 4승이어서 3의 마이너스 12승인데 얘랑 깨져서 3의 마이너스 6승이고 3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쓰면은 3의 마이너스 9승이죠. 3의 9승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계산이 또 54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3의 제곱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3승 2의 3승 그럼 2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역수하면 여기 플러스로 고칠 수 있으니까 저걸 안 해줬네. 자, 3의 4승, 3의 12승, 3의 6승 이렇게 되겠죠. 네.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니까. 그럼 여기 3의 3승이니까 5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의 3승이죠. 5의 3승이니까 여기 5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요. 6이랑 3이랑 약분돼서 그 다음에 2의 제곱인데 여기 6하고 1이니까 이거 6분의 1승으로 고칠 수 있죠. 12 루트 그러니까 이게 12제곱근 2는 2의 12분의 1승이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2 이상의 양수만 나온다고 했고요. 다음에 요거 2의 4승 6분의 4승이니까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요거 6분의 4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 2분의 루트 10. 자, 이렇게 계산이고요. 계산. 그다음에 지수의 확장을 활용하는 문제. 얘는 0이 아닌 정수,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지수의 범위가 이제 0은 안 되지만 0승은 안 되지만 이제 음수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이 0이 아니어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배웠던 포인트니까. 256은 2의 몇 승이죠? 네, 2의 8승인데 저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n분의 8 이렇게 그 지수 거듭제곱 형태로 저 주어진 숫자를 추격할 수 있고 집합의 표현 방식 내가 x를 원소로 택할 건데 x의 성격은 요러하대요. 근데 원소 중에서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뭘까요? 8의 어떨 경우에 이게 자연수가 되죠? 8의 약수인데 음수인 경우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가 들어가서 이제 2승이 됐는데 마이너스가 살아 있으면은 정하유가 되잖아요. 정수가 아닌 유주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8의 음의 약수 이렇게 되겠네요. 음수인데 막 마이너스 3 이런 거면은 이제 루트가 살아있는 무리수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4개가 나오겠죠. 4개. 자, 대소 비교까지 해볼게요. 3x3로.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 거듭제곱 표현식의 단원입니다.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같거나 밑이 같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 밑과 지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세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밑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얘는 같은 거듭제곱 계열이어야 돼요. 2의 n승 계열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5하고 2하고 6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맞춰줘야 되느냐? 지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지수는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4, 3, 6은 우리 12가 금방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3승, 3승 해주시면은 이제 12에 125 이렇게 되고요. 얘는 4승, 4승 해주시면은 12에 16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승, 2승 해주시면은 12에 36이 나오게 돼서 가장 큰 녀석은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를 맞춰주는 게 포인트.